미국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자국민에게 사용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해외 원조를 중단하고 무기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고 주한미군 주둔 등 한미 양국의 안보 관련 사안은 두 나라가 함께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 대표단이 지난달 말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회담에서 막판에 철수했다며 전략 대화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한 해빙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과 정치 대화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제99회 3.1절 기념식이 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타이완 화샤 소사이어티의 28회 정기총회가 3월 3일 마운트 이든 전쟁 기념관에서 있었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언제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그러한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쳐야 할 날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3.1운동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벽돌 하나하나에는 고난과 죽음에 맞선 숭고한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독립선언문 5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선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유하게 하노라.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금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웃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웃으로서 자손만대에 일러 걔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And we can play more active role in the Kiwi society. Thank you and have a good day. Thank you.
한국의 이북 오도민 고국 방문단 초청 행사가 지난 2월 26일 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한국에서 안충준 이북오도 위원장 겸 함경북도지사, 장윤경 총무과장, 김남준 주무관이 뉴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안충준 함경북도지사는 특강을 통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지만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 이북 오도민 회원과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북 오도위원회 위원장이시며 함경북도 도지사님이신 안충준 도지사님 모시고 이북 오도민 고국 방문단 초청 행사를 위한 설명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뉴질랜드 이북 오도민회가 더욱 발전해서 화합과 단결이라는 모토 아래 함께 뭉쳐서 자유스러운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써 나가며 아주 바람직한 그런 연합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야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모든 연구, 자크가 달리던 모든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결론이에요. 어떤 일이더라도 공산주의는 안 된다. 뉴질랜드 국민당 새 지도자로 사이먼 브리지스가 선출됐습니다. 지난 2008년 사이먼 브리지스는 타우랑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하면서 잘 알려진 윈스턴 피터스에 반대하는 강력한 캠페인을 전개해왔습니다. 이 캠페인의 영향으로 윈스턴 피터스는 낙선했고 그가 이끌던 뉴질랜드 퍼스트 당도 5%의 지지를 얻지 못해 국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날 사이먼 브리지스는 국민당의 지도자로 선출돼 오는 2020년 총선에서 국민당을 다시 집권당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타우랑가 지역구 출신인 사이먼 브리지스는 에미 아담스, 주디스 콜린스, 스티븐 조이스, 마크 미첼 등을 누르고 최초의 마오리 출신 국민당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국민당의 사이먼 브리지스 새 지도자는 제신다 아던 총리의 가장 큰 약점은 그녀 주위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갑자기 실권을 잡은 것이 약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먼 브리지스 지도자는 뉴스토크 ZB 프로그램에서 현 정부는 제신다 아던 정부가 아니라 녹색당과 윈스턴 피터스의 정부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따라서 응집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41살인 브리지스 지도자는 노동당은 지난 9년 동안 야당으로서의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고 미래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지만 국민당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여권은 세계에서 7번째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시민권 관련 컨설팅 회사는 여권으로 몇 개 나라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가를 조사해 랭킹을 매겼습니다. 이 결과 뉴질랜드 여권은 173개 국가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조사에서도 호주, 그리스와 함께 뉴질랜드는 역시 7번째로 많은 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것으로 랭크된 바 있습니다.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여권은 싱가포르와 일본 여권으로 이들 두 나라 여권으로는 180개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호텔 숙박비가 최근 11%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CBRE는 작년 뉴질랜드의 평균 호텔 숙박비는 하루 $190를 기록했고 예약률은 81.2%로 나타났습니다. CBRE 보고서는 작년 관광시장이 가장 많이 성장한 곳은 퀸스타운인데 숙박 가능률은 16.1%로 1년 전 22.1%보다 6%가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를 찾는 해외 관광객은 1년 전보다 6.7%나 늘어난 작년 한 해 동안 370만 명을 기록해 관광 인프라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인구 센서스를 하지 않을 경우 수백만 달러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인구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민성과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생활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람들 중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나 의회로부터의 지원이 줄어들고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5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인구 센서스는 오는 3월 6일까지이고 인터넷 census.gov.nz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카다 에어백이 잘못 작동해서 터지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수백 명이 다치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나자 뉴질랜드에서 사상 최대의 리콜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허브 보도에 따르면 다카다 에어백 중 하나가 터지면서 그 파편이 운전사와 승객에게 튀어 다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카다 에어백은 뉴질랜드에서 운행 중인 새차와 중고차 32만 대에 장착되어 있는데 특히 오클랜드처럼 습한 기후에서 가장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를 습한 곳에 오랫동안 주차해 둘 경우 에어백이 터지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는 수류탄처럼 파편이 날아와 운전사나 승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백이 오작동해 터지면서 세계적으로 수백 명이 다치고 2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오클랜드 시내에서 높이 187m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바로 옆에서 178m의 퍼시피카 빌딩이 들어서고 있는 등 고층 빌딩 경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 두 빌딩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브리토마트 지역인 83번지 커스텀 스트리트 이스트에 지어지고 있는 시스케이프 아파트는 슌디 커스텀스라고 하는 회사가 건설하고 있습니다. 슌디는 시스케이프 아파트는 현재 베로 빌딩보다 15m나 높고 퍼시피카 아파트보다 9m나 높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교사 등록자 수가 극적으로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서 대규모 교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뉴질랜드 정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교사 연수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40%나 줄어들었는데 크리스 홉킨스 교육부 장관은 이렇게 교사 등록이 줄어든 것이 고질적인 교사 부족의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홉킨스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현상은 지난 국민당 정부의 계획 실패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교사들이 은퇴할 시기이고 거기에 더해 새로운 교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태가 더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올 크리스마스 이전에 교사 충원을 위해 95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웰링턴 시민들은 오클랜드와 같은 수준의 높은 렌트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어퍼허트나 로어허트, 페톤에, 나에나에 등 외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레이드미에 따르면 웰링턴과 오클랜드 두 도시는 평균 렌트비가 주당 $550라고 말하고 그러나 웰링턴 시민들의 경우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어허트는 웰링턴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고 다음은 어퍼허트로 알려졌습니다. 웰링턴 광역시의 경우 지난 1월을 기준으로 평균 렌트비는 주당 $500로 1년 전에 비해서 4.2%가 올랐습니다. 뉴질랜드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